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판을 위해서 서초동에 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역시 서초동에서 열리고 있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이제 서초동에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 아직 당무에는 복귀를 하지 않았고 오늘 대장동 관련 재판에 나왔습니다. 재판 출석 장면을 다시 조금 보겠습니다. 이랑 위증 교사 사건 추가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증 교사 혐의를 계속 부인하시는 건가요?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재판 출석 자사질. 그러니까 법원 앞에서는 계속 이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글쎄 말 자체를 조금 아끼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 이제 보궐선거 승리 때 메시지를 내고 지금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 사이에 검찰이 두 차례나 지금 추가 기소를 한 상황인데, 하지만 메시지는 없고. 먼저 이건 박성민 전 최고께 여쭤볼게요. 지금의 침묵은 어떤 전략적인 침묵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뭐 전략적인 면도 있을 거고, 예. 상황이 갖고 있는 한계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네, 있다? 일단 상황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 일단 사실 이런 수사, 기소, 재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는 또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뭐 검찰 수사에 출석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거나 예. 소환에 응하면서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메시지는 이미 발신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내가 살아있는 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찰을 비판하거나 검찰의 뭐 신작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정치적 메시지는 이미 나온 바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더 많은 메시지를 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메시지의 과잉이다. 그리고 너무나 이제 본인이 그냥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키우냐, 이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법원 밖에서는 말을 좀 아끼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정말 법리로, 네. 법리적 다툼으로 이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가 보겠다. 그런 일종의 좀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최근에 뭐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뭐 검찰과의 전선을 더 강하게 그을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분석 때문인지 오늘도 이제 법정 안에서 한 33분간 본인의 이제 혐의 없음을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몇 가지의 다른 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검찰의 정치적 핍박이다 하면서 뭐 당 의원들 총동원해서 함께 등장하고, 그리고 검찰개혁 TF 당내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떳떳하게 법원에 나가서 내가 다 나의 무죄를 증명하겠다 하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단식하고 들어가더니 지금은 재판하러 갈 때는 그냥 묵묵부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늘 재판만 그냥 넘기자 하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는 오대수 재판처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직업이 그냥 피의자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 참석하니까 속보가 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본회의 참석. 근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가는 저런 모습이 자료 화면인가 오늘 사진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민주당의 리스크고 제1, 2야당 민주당의 리스크는 한국 정치 전체의 리스크입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리스크를 타개해 나갈지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공방은 이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국감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이 오늘 국감 대상이거든요. 모두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그런 검찰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검찰이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의원님, 상당히 부풀려서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 아닌가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모아서 한 겁니다. 그럼 한 건 한 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입니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잖아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 한 건 한 건이 모두 구속 사안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여쭤볼게요. 검찰의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좀 너무 나가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저는 일단 저분이 답변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상황에서 하나하나가 다 구속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하시면서 사법부의 법리적인 논리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다가 오히려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모순적이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한 건 한 건이 다 구속사유다, 중대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 건 한 건 다 청구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중대하고 그렇게 여러 증거가 차고 넘치고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면 도대체 판사가 어떤 이유로 그것을 기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결국에는 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검찰이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모순적인 발언들을 나와가지고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모순투성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검찰의 의견과 재판부의 의견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존중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저 정도 자신감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사건의 근거와 이런 것들이 다 파악돼 있다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것을 왜 세게 쪼개기 하지 않고 한꺼번에 했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만약에 이걸 쪼개기로 했다면 그 비판은 더 거세졌을 겁니다. 그만큼 검찰은 처음에 강력한 확신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이게 구속영장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본안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는데 예고편 보고 재밌다 재미없다 별 5개 줄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죠. 알겠습니다.